오늘 만들 메뉴는 언제나처럼 먹는 게 아닙니다. 이 노트가 아니라 저의 첫 책, 몽중식탁에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한 책갈피예요. 평소에 제 영상의 주인공은 예쁘게 완성된 음식 모형이죠. 하지만 이 책은 작품, 뒤에 앉아있는 저의 조금 더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책갈피는 책을 구매해주시는 분들께 드릴 작은 선물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드릴 이 오픈 샌드위치 책갈피를 만들면서 여러분이 유튜브와 인스타로 보내주신 질문에 답해보는 Q&A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영상에서는 다 하지 못했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업이 뭔가요? 제 본업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하게 공개합니다. 몽중다과의 본업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몽중다과입니다. 네, 제 본업은요, 바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소꿉장난 하는 듯한 이 만들기 영상들로 감사하게도 밥벌이를 하고 있죠. 그럼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취미로 시작한 거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치밀하게 나름대로는 전략적으로 각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채널을 처음 개설한 게 2019년이었는데요. 그 흔히들 인생의 암흑기로 취준 시절을 많이들 꼽잖아요. 저한테는 그맘때가 딱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순수미술과를 졸업을 했는데 취업 준비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당장 작품이 팔리는 것도 아닌데 개인 작품 활동만 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었죠. 다들 인생에서 한 번씩 겪는 나의 미래와 살 길을 찾아나가는 암흑기 같은 시절을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지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뭐 해먹으면서 어떻게 살고 싶지? 하는 고민에 마치 제 이상형을 찾듯이 이상형의 삶을 찾기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들을 써봤어요.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미숙하지만 할 수는 있는 것,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이요. 그 고민 끝에 나온 여러 가지 옵션들,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잘 되면 너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나한테 경험과 포트폴리오가 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오늘 쓴 점토는 재밌게도 빵점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븐에 넣어서 구우면 빵처럼 부풀거든요. 근데 단면이 빵이라기엔 조금 애매하죠? 이렇게 작은 조각은 꽤 그럴싸하게 나오던데 큰 조각은 오븐에서 6시간 넘게 구웠는데도 안까지 예쁘게 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질감을 더 넣어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소꿉놀이를 컨셉으로 잡았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이번에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한 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현실적인 이유였지만요. 이걸 오래 지속하려면 결국은 제 마음이 동해야 하잖아요. 제가 만들면서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뭘까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잡은 키워드가 어른들의 소꿉놀이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좀 더 통 크게, 디테일하게 음식 모형을 만들면서 즐기는 소꿉놀이인 거죠. 단순히 제가 음식을 좋아하고 또 소꿉놀이 하듯이 손으로 사부작대는 걸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철저히 비생산적인 행위라는 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소꿉놀이라는 건 이제 그 결과나 효율보다도 그냥 그 과정을 즐기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생산적으로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껏 온 힘을 다하는 비생산적인 일, 솔직히 재밌잖아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나요? 어릴 때도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컸던 것 같기는 한데요. 회상을 해보면 제가 기억하는 저는 뭔가를 빼어나게 이렇게 잘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손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 그 자체를 너무너무 즐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크릴 물감을 발라서 어떤 물체의 색을 바꾸는 게 당시에 너무 재미있어서 제 방에 있는 칠할 수 있는 물건이란 물건에는 다 덕지덕지 물감을 바르기도 하고요. 또 친구랑 갑자기 떡볶이를 만들자에 꽂혀버려서 레시피도 모르면서 오직 상상만으로 떡볶이인 척하는 정체불명의 고추장 수제비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냥 난장판을 만들면서 사부작되는 걸 좋아하는 어쩌면 꽤나 금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처음 만든 음식 모형은 뭔가요? 일단 제 인생 가장 첫 가짜 음식의 기억은 초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사진은 없지만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지점토로 작은 그릇을 빚고 거기에 점토 면발을 채워 넣은 다음에 국물을 만들겠답시고 거기다가 바로 투명 매니큐어를 갖다 부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에 잘 말랐나 기대를 하면서 딱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지점토가 매니큐어를 아주 그냥 쪽쪽 다 흡수해가지고 국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망한 국수가 제 첫 음식 모형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들은 전부 다 보관하시나요? 어떻게 보관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잘 포장해서 박스에 차곡차곡 보관합니다. 작품 양이 많기도 하고 이게 햇볕을 받는 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밖에 전시해 놓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유일하게 밖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 이 친구들입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다음 토핑 바나나를 만들면서 이어갈게요.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뭔가요? 4년 전에 했던 Q&A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으로 로제 떡볶이를 골랐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단순하게 결과물이 예쁘게 잘 나온 거를 골랐던 것 같은데요. 근데 몇 년 새에 더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고 또 이번에 제가 책을 쓰면서 지난 작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 결국은 제 사적인 로망이나 이 추억이 듬뿍 묻어있는 작품들에 더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딱 2개만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까나페 보드게임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동경해오던 낭만의 이미지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냐면 목가적인 풍경,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빵과 햄 그리고 치즈, 순면 돗자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 어릴 적에 최애 소설이 빨간머리 애니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컨셉으로 나만의 장난감을 만들어서 그걸 들고 프랑스 호숫가에서 실제로 피크닉을 즐겼던 그 순간이 저한테는 정말 낭만의 실현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몽중다과 채널의 정체성 같은 작품이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마라탕입니다. 사실 마라탕은 앞서 말한 제 인생의 암흑기 때 제가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이거든요. 당시에 학원 알바 끝나고 퇴근길에 마라탕을 포장해 와서 그걸 먹으면서 유튜브 채널 구상을 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 제 소울푸드를 손으로 재료를 하나하나 빚고 얼큰한 국물을 표현하는 과정이 너무 신나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리고 이건 영상에서는 말한 적 없는 비밀인데요. 당시에 이 마라탕 국물을 만들면서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지 했었거든요. 그 매콤한 실수 덕분에 더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됐는데요.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제가 이번 책에 아주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비운의 작품이 있나요? 작품 테스트만 해보고 영상까지 가지 못한 작품은 사실 엄청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도했다가 엎은 작품은 이건데요. AI로 생성한 듯한 얼음 키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예쁘게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게 타이밍도 좀 애매해져 버려서 그냥 바로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운의 작품까진 아니지만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분명 촬영했는데 왜 파일이 없지? 블루베리 만드는 거 분명 촬영했는데
왜 이미 완성이 돼 있죠? 비운의 블루베리. 다음, 작업 중에 가장 힘들었던 작업은 뭔가요? 가장 힘들었던 작업은 바로 이 이색의 요리입니다. 이 작업은요, 작품의 한 80%가량을 레진이랑 실리콘으로 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 재료들이 이래저래 참 까다롭거든요. 일단 굳히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만 심기가 불편하면 안 굳을게 해버립니다. 이게 또 하필이면 브랜드 협업 영상이었어서 점점 마감 기한은 다가오는데 이 예민한 재료들 비위를 이렇게 싸바싸바 맞춰가면서 작업하느라 정말 이 똥줄이 다 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영상은 세상 평화로워 보이는데 뒤에서는 전전긍긍 아주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그런 작업입니다. 다음 질문.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제 최애 음식 부동의 1위는요, 바로 회입니다. 저는 사실 뭐든지 좀 날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아주 어릴 때는 회의 맛을 안다기보다는 그냥 간장 맛으로 회를 먹었던 것 같아요. 가끔 회가 먹고 싶으면 젓가락 끝으로 간장을 콕 찍어가지고 그걸 쪽쪽 빨아먹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진정한 날생선 그 자체의 맛을 즐기는 어른이 됐죠. 이게 참 제 작업도 날로 먹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아마 그래서 제가 날먹을 좋아하나 봐요. 다음 질문. 실제 요리도 잘하시나요? 가장 최근에 한 음식 보여주세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지 여러분께 맛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실제로 요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하는 작업이랑 결이 같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재료가 섞여서 새로운 형태랑 맛으로 재탄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한 음식은요, 이거네요. 장식용 로즈마리를 만들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작품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나요? 저는 영상 기획 단계에도 꽤 공을 들이는 편인데요. 기똥찬 아이디어가 안녕 하고 제 발로 찾아와 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보통은 책상에 딱 앉아서 아이디어를 그냥 쥐어 짜냅니다. 작품 만들 때랑 똑같이 이리저리 살을 붙이고 깎아내면서 만들어내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평소에 유튜브나 SNS를 열심히 뒤지기도 하고요. 또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는 곳들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영감의 조각들을 주워가지고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기록을 잘 해놓고요. 그리고 기획할 때가 되면 그 조각들을 책상에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리저리 맞춰봅니다. 궁합이 잘 맞을 아이디어들끼리 꼭 소개팅 시켜주듯이 조합을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작품보다 영상의 틀을 먼저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대중적인 키워드나 영상 포맷을 먼저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갈 작품을 나중에 구상하는 식인 거죠. 아마 이번 책을 보시면 제가 영상을 구상해 나가는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엿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흰색 파스텔로 로즈마리 특유의 색감을 더해서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스프링클과 스프레드를 만들 건데요.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조금 가벼운 문답을 해보죠. 미니멀리스트 대 맥시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허황된 꿈을 꾸는 맥시멀리스트입니다. 고양이 대 강아지. 저도 언젠간 꼭 한번 영희님의 집사가 돼보고 싶네요. 실리콘 대 레진. 앞으로 평생 하나만 써야 한다면 레진. 단맛 대 짠맛. 어쩌죠. 제가 이것만은 하나를 꼽을 수 없습니다. 음식은 밸런스죠. 단짠. 다음 질문. 전공이 궁금해요. 비슷한 일을 하려면 어떤 과를 가야 하나요? 저는 미술대학 회화과,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과를 나왔습니다. 종종 저랑 비슷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과를 가야 할지 진로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분들이 계세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처럼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회화나 조소 같은 순수미술 계열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인 재료를 직접 만지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랑 기회가 디자인 계열보다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과를 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제 작업의 기초가 된 거는 물론 맞지만 제가 점토를 만지고 다양한 재료를 다루고 영상을 촬영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건 사실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건 아니거든요. 결국 길을 닦는 건 본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느 과를 가든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조금씩 파고들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미술 전공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게 행복한가요? 아니면 일처럼 느껴져서 힘들 때도 있나요? 너무 당연하게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로 저의 일이 됐으니까요. 내 밥벌이가 되고 나니 갈수록 더 잘하고 싶고 또 잘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는 조회수라는 아주 직관적인 성적표를 빠르게 내주는 곳이잖아요. 영상 하나하나에 제 온 마음을 쏟아서 만드는데 이 성적표에 아주 초연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작업을 하는데 문득 와 진짜 이거지, 와 진짜 너무 재밌어, 이런 강렬하고 짜릿한 아주 찰나의 순간들이요. 그리고 영상에 달린 이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내 영상을 재밌게 봐주고 기다려주고 댓글을 남겨준다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찰나의 순간들이 제 현실을 다시 꿈같이 만들어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해야 하는 그 결과보다 짜릿한 찰나의 그 순간, 그 과정을 더 사랑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과정이 전부인 소꿉놀이처럼요. 자, 이렇게 직접 만든 오픈 샌드위치 토핑들이 준비됐습니다. 여러 가지 맛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서 나만의 맛을 내는 이 오픈 샌드위치처럼 이번에 나올 제 첫 책 몽중식탁에도 맛있는 이야기들을 겹겹이 쌓아 올려 봤는데요. 이번 에세이에는 영상 뒤에 감춰뒀던 저의 작업 비하인드, 음식 하나하나에 얽힌 지극히 사적인 추억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나가고 싶은 이 소꿉놀이하는 저의 마음에 대해서 꾹꾹 눌러담아 봤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35가지 음식을 주제로 한 에세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직 책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시크릿 Q&A, 그리고 도서 구매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미공개 영상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예약 판매 중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만든 작품을 그대로 담은 이 책갈피 꾸미기 세트는 선착순 한정 수량으로 증정되니까 책과 함께 꼭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표지 소식입니다. 지난번 투표와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몽중다과 채널만의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완전히 새로운 표지로 준비했습니다. 소장가치 있는 단단한 양장본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영상 뒤에 숨겨진 저의 더 내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온 이 소꿉놀이의 기록들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책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몽중다가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